Aloha! Welcome to Jenny's English cla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진로진학 리더교사 곤지암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교사 김나형 제니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주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니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출발을 해보죠. 고고싱! 첫 번째, 선생님은 오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함께 여러분들과 출발할 거예요. 갑자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중학교에서도 배워서 알겠지만 중학교의 영어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언니 오빠들은 그냥 학교에서 주어주는 대로 그대로 수업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뭐길래 고등학교 가면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 나는 생명, 생윤, 화학을 듣는 나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듣는 뚜경이입니다. 쌍둥이. 안녕, 나는 물리학, 지구과학, 한국지리, 프랑스어를 듣는 2학년 집안 권지훈이라고 해. 안녕. 나는 경제, 정치학업, 지구과학, 스페인어를 듣는 남자애라고 해. 안녕 얘들아, 나는 생활과 윤리학, 정치화법, 그리고 세계사와 중국어를 듣는 2학년 예반 유세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생활과 윤리랑 정치화법, 한국지리, 그리고 스페인어를 듣고 있는 2학년 국반 이가을이야. 어떻게 생각해? 나도 내가 영어권 문화를 지금 듣고 있는데 되게 평소에 하고 싶어 했고 관심이 많던 분야라서 내가 직접 이걸 수업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가을 오늘 발표했어. 맞아. 나 오늘 영어권 문화 발표했거든. 슈퍼맨과 미국 사회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되게 주제가 한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랑 얘기해보는 시간도 많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 나야 사탐이랑 바탐 섞어들었으니까 어때? 나는 내가 꿈이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직접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공강이 중간중간에 생기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개인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할 일 미뤄놓은 거 있으면 그때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약간 대학교 미리 체험해보는 느낌? 너 근데 너 중국어냐? 응, 중국. 좀 해봐, 한마디. 니하오? 난 좀 다행이다 생각해, 중국어라서. 왜? 내가 저번에 일본어 친구를 봤거든? 근데 이게 약간 그 교육분들은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하라잖아. 완전 몰빵이더라? 중국어? 영어랑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중국어 배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일본 쪽 가고 싶은 사람은 일본어도 배울 수 있고, 뭐 만약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보다 더 많이 프랑스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잖아. 그래서 맞아. 난 그런 점이 있어서 공유학 점수가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 수업을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걸 들으러 가니까 반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시수 맞추는 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시수가 안 맞아가지고 굳이 내가 이걸 듣기 싫은 대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듣기 싫었던 과목이 뭔데? 구정관리? 그러면 국제정치를 듣고 싶었는데 고정관리가 약간 세트처럼 딸려가지고. 약간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맞아, 나 그런 적도 있어. 반도 착각할 수 있어, 잘못하면. 왜냐면 선생님이 또 반 때문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적도 많으니까. 막, 나 저번에 물리반 들어갔단 말이야. 화학 수업인데. 물리반 들어가서 이제 언제 시작하는 선생님 오시려는지 하면 생각하면서 막 젤리 먹고 있었다? 근데 애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출석부에서 이름 부르는데 누구누구? 말이 없어, 맞아. 괜찮아 얘들아. 교육과정 박람회도 막 하잖아. 그런 거에서 관심 있는 과목 찾아서 들어보고 그러면 진로에 관련해서 과목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2022학년대에 입학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진로를 위해 그냥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먼저 체험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기 학업에 진진하면 꼭 좋은 꿈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할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뭘 말해? 미래를 위안. 여러분 잘 보았나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바로 균형적인 기초소양 함량에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난 문과 가야지, 난 이과 가야지 없습니다. 네, 이제는 공통 과목이 도입되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요. 기초교과와 국수, 영, 한국사 이수 단일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초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의 적성에 맞는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게 되면은요. 네, 보통교과, 전문교과, 그리고 창체에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수 단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영수 10, 이게 필수 이수 단위고요. 한국사도 6단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 과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교사 제니이기 때문에 영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기초교과에서 교과군 영어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영어회화, 영어 원투,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진학하려는 학교에 영미문학 읽기가 아닌 실용영어와 영어권 문화만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을 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하여서 나중에는 여러분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여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에 있어서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서 선택하게 되는 이 과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이게 무엇이냐 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따로 있는데요. 수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전형을 쓰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
교과는 성적만으로 가는 것이고요. 종합은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고루 평가하는 종합 전형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진로 계획에 맞는 과목 이수 경로, 즉 선택 동기, 이수, 과목별 위계 등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의지 등을 바탕으로 지원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 활동, 그리고 지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에 요렇게 4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평가 또는 인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과목별 세부 특기 능력에다 여러분들이 이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번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에서 이 친구가 여기 이 전공 적합성 요소에서 평가를 무엇을 하느냐?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 관련 활동 경험, 그리고 진로 탐색 노력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하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서 또한 성취도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인데 밴드부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경영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경영 관련된 빅데이터 동아리나 경영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친구와는 아무래도 다른 내용이 적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을 1학년 때부터 살려서 동아리 선택도 아주 신중히 잘해야 된다는 뜻을 제니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넥스트를 보시면요. 이 학생부 교과라는 건 무엇이냐?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 변별력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정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보시게 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전형 반영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올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성취도에 따라서 추가 고려 요소가 없는 대학이 이렇게 있고요. 단위수를 반영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성취도별 비율 반영을 반영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취도별은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건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런데 내가 A등급을 받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A등급이 우리 학교에서 80%가 A야. 그리고 B는 10, C는 10이에요. 80% 예를 들어서 A가 70%고 그리고 그 B가 20, C가 10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A를 받았다. 정말 옳지 않은 거겠죠. A의 의미가 무색하죠. 그래서 성취도별 비율이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반영이 되냐, 내가 A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고려대와 서강대의 올해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전형 방식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진로 선택을 무슨 과목을 할지 그리고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을 기울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수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과목 선택폭이 확대가 되어서 선택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문항 구조가 되었고요.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정성 평가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제 특징을 보시면요. 공통 선택형 문항 구조가 바로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이 계열 구분 없이 택 2가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이후 수능 체제의 특징입니다. 2021은요. 국어랑 독서랑 화작과 언어 였습니다. 근데 2022 이후는요. 공통으로는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으로 화작과 언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시험지를 보게 되면 이제 선택하는 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작과 언매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수학도 공통은 수학 1, 2가 되지만 선택 과목으로는 확통과 미적과 기하 이 3개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시면 되고
탐구 역시 문과인 문과 친구들도 이제 과학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과인 친구들이 이제 문과 과목도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중에 택 2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아주 쉬운 과학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물투나 하투는 선택하지 않고 저는 그냥 쉬운 걸로 선택을 해보죠. 수학도 미적, 기하 선택하지 않고 그냥 쉬운 학통으로 가죠. 이렇게 쉬운 거 받아서 대학 성적 좋게 해서 저는 대학을 진학하려 합니다. 그럼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서울의 15개 대학에서는요, 좋은 15개 대학에서는요, 자연계열 과목 선택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너가 만약 우리 대학을 올 거면 수학은 미적이랑 기하 중에 택 하나 해야 돼. 너가 만약 우리 이 대학 중에 하나 오려면 탐구에서 과학 중 택 2 해야 돼. 택 2 안 했어? 못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적 택 1, 좋죠, 대학들이. 네. 그리고 과학도 좋죠. 이렇게 쭉쭉쭉 살펴보시면 내가 전공에 맞는 수능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서울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목표는 서울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전형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시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에서는 사회, 역사, 도덕 교과 중에 3과목 그리고 과학 교과 중에 3과목을 이수하거나 또는 사회 2과목, 과학 4과목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이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 정시에서는 이렇게 원투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 2는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1과목. 그리고 유형 2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서울대의 진로지나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대입에서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유불리보다는 여러분의 진로, 전공에 기반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랑 창체강 그리고 교과목 간의 연계 위계를 좀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 내용 및 계열, 전공별, 권장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학과에 진학하려는 친구다. 그런데 언어에 관련된 그 독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내가 아무 독서를 하지 않아서 아무 연구나 아무 과제 연구를 하지를 않아서 교과 시간에 해야 될 토론, 발표에 나의 꿈을 소개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불리하느냐? 여러분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에 단순히 한 내용만 적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진로가 모든 교과에 잘 녹여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종합전형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얼른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하셔서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를 정하고 입학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과 난 가서 해야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정말 순수하게 졸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졸업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잘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든 총알을 다 준비를 하시고 전쟁터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전쟁터는 아닙니다. 학생부의 화려함이 아닌 보통 교과 중심의 과목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배움과 성장의 즐거움 속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질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그 전공별로 우리나라의 우리 그 교육청에서 많은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놓고 분류를 해놓은 작업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분류로는 이렇게 7개가 있고요. 그 아래 중분류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정보도 대기업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료, 보건, 예체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아래는 언어, 문학, 인문학, 그리고 사회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사회과학,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학은 이렇게 있고 의료, 보건, 그리고 예체능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인문계열 학과를 진학하려는 학생은요. 우선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 계열 위주로 선택한 모형이고요. 제2외국어는 투 수준까지 선택할 수 있고 언어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과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분야이므로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철학 등 사회교과의 과목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문계열의 학과를 가고 싶은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하지? 이렇게 생활교양은 또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공통 기초랑 탐구랑 체육을 들으시고 철학, 논리학, 논술 중에 택 하나에서 둘. 제2외국어 1, 한문 1, 제2외국어 2, 한문 2 중 택 둘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셔서 과목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 계열입니다. 네, 워낙 제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이제 이과 애들도 문과 애들과 함께 같이 경영 계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경 계열은 이과 친구들도 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경 계열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경 계열 학과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충분히 선택하고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정치와 법,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사, 세계지리 등 사회교과의 과목도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생활교양으로 뭐가 있죠? 정보가 있죠. 실제로 경영학과는 경영학과도 따로 있지만 경영정보학과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교양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되면 상당히 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학과 실용경제 중에서 택 2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제2외국어 2 중 1에서 3을 선택하실 수 있고 통합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열에서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과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한지,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4에서 6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적어도 4개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바는 정치와 법과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이 문제점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캐치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토의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과세특에 적혀 있다. Good. Very good. 이런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1차에서 무조건 뽑히는 거죠. 와, 이런 활동을 했네? 사회 문제를 이렇게 깊이 탐구했어? 그리고 이걸로 모자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올라오면 자율동아리가 물론 없어지지만 현재 3학년 아이들은 이런 사회 문제를 직접 친구들과 해결하고자 자율 동아리를 스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친구들과 토의 토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도 써져서 그런 것들을 풀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는 그 1학년에는 심지어 자율 동아리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소서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소서가 없어요. 나를 표현해야 되는 글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기록부에 그 모든 것을 녹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녹여내야 되죠? 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모든 수업 시간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업 시간에 자면 대학 못 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요? 선생님 저 자고 성적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그냥 자더라도 성적 1등급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내는 수행평가가 그 모든 태도 점수에도 직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활동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토론 토의하고 조사한 친구들은 좋게 써지겠죠. 그런 친구는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수면을 취한 친구들은 힘들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꿈을 정하고 선생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보건 계열 많습니다. 간호사 되려는 친구 많고요. 심지어 남학생들 간호사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생명과학, 화학. 그렇죠? 생명과학과 화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화학 생명과학을 심화 수준까지 선택하고 생활과 윤리, 정치화법, 사회문화, 심리학, 보건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학년 때 보게 되면은 화학을 1, 2, 생명과학을 1, 2까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생활교양에서 보건,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 들으면 좋겠죠. 환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그렇죠? 너무나도 많죠. 이거는 너무 분야가 넓어서 과학 네 분야 과목을 모두 배우고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하고요. 수학도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으며 정보나 가정과학도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과목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과학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학계열 많죠. 네, 전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수학이 기본이고요. 미적분, 그렇죠? 기하까지 배울 필요가 있으면 영어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아시죠? 네. 선생님 저는요. 그 공대를 갈 거기 때문에 영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모든 공대의 수업은 원서입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영어를 잘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대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과학적인 설명이 다 영어로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과학도 네 분야의 과목을 모두 배우고 가능한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탐구 생활 교양에서 이렇게 공학 일반, 가정과학 배울 수 있고요. 물화생지 2과목에서 2개씩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체육 많죠. 요즘 보컬에 관심 있고 또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용음악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 계열 중에서 음악의 사례로 이야기한다면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음악에 대해 더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다면 집에서 가까운 음악 거점 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그 나라 언어, 역사, 지리에도 대해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아니 제가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무슨 역사, 지리? 이게 이 과목들을 선택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연관성은 바로 과세특에 써질 수 있죠. 실용음악가에 관심이 많고 음악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 음악의 기본적인 전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영어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세계사를 선택하였고, 이렇게 틀림없이 과세특에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행지리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예술에서 많이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과목들이 다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진짜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을 1학년 때부터 꿈을 정하셔서 이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취업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과 직접 연계를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회사는 무조건 갈 수 있어 라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교들은 당연히 어렵겠죠.
입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에 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기간은 취업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익힐 수 있는 컴퓨터나 경영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에 관심 있는 분야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신의 가차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겠죠. 생활교양에서 보십시오. 실용경제, 지식재산 일반,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등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교과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육 계열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런 거는 딱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예를 들면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 등도 중요해요. 음악, 체육, 미술 다 A등급 나와야 됩니다. 내 성취도가. 근데 제가 만약 교대를 가려고 하는데 C가 나와 있어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학도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살펴보세요. 인문과학. 그다음에 인문과학에서도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심리학 관련 전공은 과학 실험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거 있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과학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 및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보건 계열 역시 과학 원 과목뿐 아니라 생활과 윤리 과목을 이수하기를 또 권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정보로 이제 여행 지리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행 지리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 거의 뭐 내용은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여행을 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관련 학과는 관광학과, 문화인류학과,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이런 과들이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고정과 윤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커서 방송작가, 소설가, 신문기자, 인문과학연구원,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기에 따른 과목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통 교과는 저희가 지금 하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이렇게 1, 2로 나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심화 영어 회화 2를 듣고 싶다. 그러면 심화 영어 회화 1이 선이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문 교과 1은 이렇게 사회 계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제니? 그렇다면 여러분 거점형 학교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클러스터가 정말 많아졌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클러스터는 직접 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전공과 관련된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온라인 클러스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또 그런 내용을 또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의 학교 있죠. 대학교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또 그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미리 들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 이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1학년 5월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검사를 합니다. 네, 진로 적성 검사를 하죠. 그리고 진로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등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 등 진로 희망에 대한 상담을 하고요. 이제 6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기별 필수 이수 과목을 확인할 수 있게 교육과정 편제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구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네, 물론
다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꿈이 이거기 때문에 어떤 과목 선택하면 되나요? 그래 너는 이거 선택해야 돼 하면서 맞춤형으로 선생님이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분반 이동 수업을 고려해서 시간표도 작성을 또 해보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10월에서 11월에 하게 됩니다. 그럼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영어 회화와 영어 원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과 영어 2가 있어요. 네. 이 과목들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회화 교과서 쉽지 않아요. 영어 회화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회화는요. 보시면 공통 과목인 영어를 1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실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듣고 이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어 회화는 3학년 때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어 회화 과목을 듣기 위해선 당연히 수행평가가 뭐가 있을까요? 영어 회화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또 원어민에 준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피킹 어빌리티가 있다면 또 그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1에서는 공통 과목인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장차 학습자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1과 뒤에 나온 영어 2는 수능의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해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 영독작은요.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장차 학습자들의 다양한 진로와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이다. 교과목에서 보듯이 알 수 있겠죠? 영어 독해와 장문입니다. 네, 장문. 그러면 뭡니까? 네, 쓰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학 전에 영어를 그냥 듣기랑 말하기 읽기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어의 수행평가를 위해서 이 장문 쓰기도 한번 여러분들의 문법에 맞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영어와 영미 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 영어와 영어권 문화 이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권 문화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는 실제로 영어권 문화 교과서가 있습니다. 문화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실제로 재밌습니다. 나는 할로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궁금한 것이 많다. 이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영어권 문화를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잡 인터뷰 같은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필드가 좋습니다. 저는 영어 인터뷰에서는 어떤 영어의 표현을 쓸 수 있고 영어 이메일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 진로 영어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쪽 분야의 영어를 또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셰익스피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좀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소설 읽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일 높은 수준의 영미 문학 읽기라는 수업이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진학해서 여러분들이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운동 이런 것들을 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저의 수업에서도 거의 모든 선생님은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어 읽기 능력 리터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원서를 읽고 그에 대해서 느낀 점을 쓰게 하는 리딩 러그를 작성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영어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어 책을 읽고 그리고 리딩 러그를 작성하는데 확실히 영어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자신만의 감성, 느낌 이 모든 것들을 영어 원서를 읽고 나는 느낌으로 잘 풀어서 쓰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잘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조용한 친구였지만 어떤 영어 원서책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새를 보면서 자신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자유에서 억압되고 너무 속상했지만 이 책을 읽고 멀리 날아가는 새를 보고 아, 나도 저 새처럼 freedom, 자유를 느끼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자유에 대한 시를 적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리딩 로그에. 이런 것들은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영어 원서를 읽고 교과서가 아닌 수행평가로 실시했던 이 영어 원서를 읽고 자신만의 감성을 녹여낸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는 수행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잘 녹여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니가 추천하는 바는 Korean Diary랑 English Diary를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orean Diary는 우선은 내가 내 감정을 한글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글쓰기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또 해보시면 장문의 실력이 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Korean Diary랑 English Diary를 두 개를 병행해서 일주일에 많지는 않아도 돼요. 두세 번은 한번 쓰라는 거는 권고드립니다. 네, recommend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괜찮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한국사는 공통이거든요. 그리고 국수영, 탐구, 제2외국어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실시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선생님 영어 절대평가네요. 괜찮네. 그러면은 대충 9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영어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실시한 이후로.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죠. 왜죠? 서울대가 영어 점수 급강가의 차이가 아이들이 학교를 왔는데 서울대학교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애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원서 수업을. 그래서 어떤 그 강독 수업을 하는 강독 수업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교수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현저히 낮다라는 뜻. 그래서 영어 간의 극간 간의 점수 차를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영어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학교 영어 시험은 수능과 비슷합니다. 네, 수능 영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말 들었어요. 중학교에서 A등급 받던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4등급이 된다면서요. 3등급 된다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수능을 안 풀어봤다면 고등학교 수능을 한번 맛보시고 또는 EBSI 들어가시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1년에 4번을 실시합니다. 3, 6, 9, 11일, 11월. 그러면 이 4개가 기출문제가 무료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EBSI에. 그럼 거기에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시간을 재고 풉니다.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그 시간을 재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많이 틀리는지를 한번 자신의 실력을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 들어가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서 그냥 EBSI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운받으세요. 무료예요. 서점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우선 나의 레벨을 진단해 보셔야 되잖아요. EBSI 들어가셔서 1학년 거, 고1 거 모의고사를 1년치의 4개를 다 출력을 하신 다음에 시간 재고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EBS 연계율이 이제 5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간접 연계로. 이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시죠? 영어 절대평가인 거, 또 다른 절대평가 한국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요. 45문항입니다. 45문항인데 7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쵸? 듣기가 17문항입니다. 17문항. 그래서 실제로 리딩은 28문제인데요. 이 28문제를 진짜 이 한 70분 안 되니까 한 60분 안에 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시간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푸셔야 되고,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영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를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리스닝이 나올 때는 뒤에 있는 리딩을 풀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리스닝의 답을 체크했다 그러면 조용히 뒤에 리딩을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국어도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의대를 진학하려는 아이들은 이것들은 다 만점이 나옵니다. 영수, 한국사, 탐구 이런 건 다 만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지문이 거의 한 장이에요. 네, 지문이 한 장이고 이 두 지문을 제시문을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거를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탐과 가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에게 관찰을 당합니다. 관찰. 네. 그건 뭐느냐? 제가 그 관찰을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네,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관찰 가능하신 것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의 바르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상당히 열심히 들으셔야겠죠. 그런 친구들에는 모범상도 추천되고 표창장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학교에 딱 등교해서 여러분들이 학교하는 그 순간까지 관찰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여러분들에게 내신 점수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종합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기재가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경제학과를 예를 들은 겁니다. 경제학과의 교과의 최초합의 점수인데요. 지금 1등급이 이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교과 성적입니다. 최초합의 교과 성적. 물론 추합까지 돌면 이 성적이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합이 많이 돌아서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초합을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종합인데 종합 전형의 최초합 점수가 훨씬 낮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한양대 경제학과에 온 A랑 B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친구는 평균 평점이 1.8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96인 친구, 이 성적이 조금 더 낮지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경제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또는 여러 동아리에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직접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서 지역 주민을 인터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종합전형에서 교수님들이 얼굴을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1차에 딱 통과. 그리고 2차에서 면접에서 묻죠. 이런 활동을 왜 하셨나요? 이렇게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합전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꿈을 정하시고 1학년 때 입학하기 전부터 또는 입학해서 잘 살펴보시다가 여러 과목을 배운 다음에 난 이 과목이 좋더라 하면 1학년 때 입학해서 그렇게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의 점수도 상당히 종합전형이 더 낮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에 우리 영어과에서 영어과 관련한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생활기록부에 이런 역량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제가 그 과세특에서 이러이러한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하나 예시로 들고 온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내 영역인데 이거는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이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를 알고 있는 친구는 아주 훌륭한 친구죠. 왜냐? 자신이 수강하는 이 과목에서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 적합성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친구죠.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이거와 관련된 것을 하겠죠. 인성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이 있죠. 이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요양원 봉사활동을 간다던가 지역사회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는 뭐 4.H 동아리 가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던가 그렇죠? 또는 나는 예를 들어서 전공 적합성 예를 보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나는 언어학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다. 그럼 국제교류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잇는 동아리라면 그런 동아리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국제교류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학생들과 영상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려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 전공과 관련된 대학교의 결과들은 다 입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동아리 선정 매우 중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학별로 보시게 되면 이 종합 전형에서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초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을 다 이 4가지 영역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뭡니까? 공부죠. 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렇죠? 수업 시간 계속 자. 근데 학업 역량이 좋게 평가되진 않겠죠. 탐구 활동 안 했어. 이게 녹색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탐구 활동 안 했어. 좋게 평가 안 되겠죠. 무엇을 배웠니? 이거 배운 거 통해서 탐구할 만한 과제를 찾았니? 교과 지식을 심화시킨 탐구 진행과 발표를 했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소서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어요. 사회 과목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사회에서 정의를 했던 그 정의가 맞는 걸까? 왜 우리가 이 정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사회적으로 내린 이 정의가 잘못된 정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호기심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제가 다 답습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00%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무엇을 원한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호기심과 탐구. 근데 왜요? Why? Very curious한 거죠.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아닐 것 같아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랬구나. 아니네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별 핵심 능력을 담은 이제 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피부 자국을 최소화할 마스크를 제작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정을 하루 동안 내버려둔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알긴산 마스크. 이 과정을 자기가 이걸 직접 했죠. 그래서 해결책은 실험으로 실생활에 쌓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지금 생기부에 적힌 내용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영어의 한 예시를 듣겠습니다. 뭐 영어 해야든 영어 원투든 상관없어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되게 persuasive하게 말할 수가 있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걔가 막 설득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그래서 비공식적 말하기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자기가 막 익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다가 영어로 발표한 그런 결과가 수업 시간에 녹여나 있다. 와, 이 친구는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탐구 능력을 발휘하였구나. 학업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소서로 그대로 이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땐 자소서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생활기록부에 이걸 더 녹여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 탐구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시립대 자소서 가이드북이나 또는 그 동국대 가이드북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필요한 능력치나 자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능력치 자질을 보여주는 활동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건축학과에 지원하려는 친구는 학교 활동으로 우리 학교 공간의 분석과 재설계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려는 친구는 신문과 뉴스를 매일 스크랩하면서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을 하고 학생의 토론활동, 발표활동 등에 참여를 하고요.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려는 친구는 지각 조퇴생이 많아지자 문제의식을 느끼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우리 반 자동 출결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이런 친구는 그냥 합격이죠. 그렇죠? 1차 그냥 합격이죠. 네, 이런 친구들이 어떤 자신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 과학,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 실험, UCC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나요?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 제가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제일 높은 평가 비율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등학교 영어 학습법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로 나눴는데요. 어휘와 문법과 독해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중학교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무척 다른 거 보이시죠? 네, 고등학교의 어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휘 문제가 지금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네. 내신은요, 수능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다 내니까 중학교 때처럼 이제 저는 교과서를 완전 다 씹어 먹으려고요. 와그작 와그작. 그러면은요, 저는 중학교 때는요, 왜 암기력이 다 통했거든요. 그래서 A 다 받았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교과서 다 씹어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 씹어 먹어서 본문을 싹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4등급 나왔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요, 본문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본문만 나오지 않고 그거와 관련된 부교재 그리고 외부 지문 플러스 서술형 평가까지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뭐냐? 여러분들 장문 시험입니다. 단어들을 나열해서 한 문장을 만드시오.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 지식을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 보세요. 내가 하나 to read 이런 투부정사의 용법만 하나 외웠으면 풀 수 있었던 어휘 문제가 여기에서는 그 단어의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태, 수동태, 능동태, 그리고 그 시대 문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중학교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왼쪽에는요, 보십시오. 중학교 문제, 쓰인 의미와 다르게 연결된 것은 다른 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단어 뜻 하나만 알면 됐었는데 옆에 보시면 네 보이시죠? 쓰임을 보시면 이 단어의 뜻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법 문제예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수동태 문제죠.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이런 것들. 독해 문제입니다. 중학교의 독해 문제는 그냥 글의 내용 일치 문제죠. 거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해 문제가 나옵니다. 있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독해 문제는 이게 글의 순서를 찾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법이나 어휘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고등학교에는 늘어난다는 거. 알겠죠? 독해, 문법, 어휘. 그러면서 이제 독해 시험에서는요. 중학교에서 내용 일치랑 순서 이렇게만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어휘는요, 뜻 자체를 묻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네,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문항 검토 시간 때 다 제외를 시키죠. 너무 난이도가 낮다. 네, 이런 뜻 자체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고요. 어법도 그래요. 그래서 어휘나 어법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로만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력과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이 해석력과 독해력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도 있죠. 그 사문법이 아닌 어문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문법이에요. 그게 뭐죠? 명사, 동사, 그쵸? 이런 사로 끝나는 팔품사만 외워서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지만 고등학교에는 어문법으로 바뀝니다. 주어, 그 다음에 뭐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어는 은는이가로 끝나고, 그쵸? 목적어는 을르리고. 그래서 나는 먹었다 사과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는이가 붙이는 연습부터 해서 어문법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석. 그래서 아직도 중학교 문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얼른 빨리 어문법으로 바꾸셔서 한 문장을 천인문을 제가 정말 많이 강추를 하는데요. 천인문 문제집 같은 거를 사서 이제는 문법을 명사 파트, 명사 파트, 동사 파트 이렇게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주어랑 동사를 자르고 주어 뒤에 은는 이가를 붙이십시오. 그리고 동사에는 뭐뭐 했다. 또는 과거면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면. 그리고 그 목적어가 있다면 을르를 붙이시면서 해석을 누가 빨리 하느냐. 그 차이점이 바로 고등학교의 영어 성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능률 복화 어원편을 제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워드 마스터를 이건 문제집 이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을 한번 풀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어휘의 개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50개씩 외워서 5, 25에서 250개 정도 주중에라도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다시 한번 돌리고 어휘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휘는 누가 많이 보고 누가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대신 애플, 사과 이렇게 두 개 다를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내가 몰랐던 단어는 그냥 애플만 붙여놓습니다. 포스트잇에 그냥 내가 보이는 곳에,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그냥 애플만 붙여놓고 그리고 그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영어만 붙여놓고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중앙영문법 3,800제 그라머전 플러스 인강을 추천을 하는데 저희 인강은요. 지금 사기업 이런 게 아니라 EBSI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그래머 강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무료로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시기 전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이거 구문이기도 하고 문법이기도 한데요. 천일문. 네, 천일문 베이직을 사셔서 오늘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또 열심히 한번 천일문을 보시고 문법을 잡으시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그 논술형 수행평가도 그렇지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에서도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그 서술형 평가가 5문제인데 예를 들면 16문제에서 80점을 다 맞았어요. 객관식. 그다음에 20점이 서술형 라이팅 하는 건데 거기에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20점 깎여서 80점인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문법과 구문이 안 된 친구들입니다.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여러분들 20점이 훅훅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점이면 등급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꼭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영어는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EBSI 기출문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제가 1년치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무료로. 또는 마더텅이나 이제 자이에서 나온 이런 연간 문제집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1년에 4개 푸는 거 이걸로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서점에 가서 마더텅이나 자이 거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싹 사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을 재서 열심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과 직접 또 얼굴을 뵙고 강의를 한다면 더욱더 즐거웠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셔서도 영어를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마할로!